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대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률 2588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네, 저는 한 달 끝나고 이제 통신비 내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썼겠지만 어쩐지 2G 쓸 때보다는 3G 쓸 때, 또 스마트폰 쓸 때 점점 통신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가계의 부담을 최근에 그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약간 좀 얘기를 더 보태고 있는데 연간 1조 600억 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셈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물론 나옵니다. 뻥튀기라는 거죠. 근데 또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단말기 가격도 내리고 또 이동통신비를 추가로 내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저는 폰 살 때 통신비 지출할 때 다 헷갈렸거든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못 잡겠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인하가 오늘의 주제고요. 함께 토론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신비는 가계 부담이 크다. 이런 입장이시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예, 우리 시민들 힘내시라고. 예. 또 이동통신업체 협회 측이시죠. 이종천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시죠? 그래도 인사를 나누시죠. 단말기 통법 때문에 네. 판매점 대리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셔서 네네. 제가 같이 돕고 네.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요. 예. 먼저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게 사실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제도 제가 저희 이모님께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좀 복잡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요금제 그러면 이제 보이스하고 SMS 문자 발송에 관련 국한돼서 다양한 요금제들이 있었죠. 네. 거기에 이제 무제한 요금도 있었고요. 그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라 지금 그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요금제가 500메가야 10,000원 정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하셔야 되는 형태를 이제 데이터 요금제라고 본다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요. 네. 데이터 중심 요금제 해서 데이터와 보이스와 SMS 등의 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만든 요금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예. 그전에 이제 음성 사용량, 문자 사용량 다 체크해가지고 요금을 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무제한이나 무료니까 음성은? 데이터 예. 중심으로만 데이터 사용량만 계산해서 내겠다. 그래서 네.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쓰시는 여전히 올드한 사용자들 예. 입장에서 반갑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그렇게 혜택을 보려고 추상되는 사람은 한 300만 정도.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중장년층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렇게 보고 싶은 그렇죠. 동영상도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서 지하철에서 보면 아저씨들도 다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 한 10분 동영상 보면 300메가바이트 없어져 버리는데 예. 지금 그게 지금 33,000원 요금제에서 최저 요금제에서 300메가바이트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 문자 많이 쓰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요금제가 좀 단순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빗발친 요구를 일부 수용한 면도 있다. 여기까지는 네. 맞는데 네, 네. 통신 3사가 막 엄청나게 자기들이 적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예. 큰 우리 국민들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아니다. 부분 사실상 왜냐하면 예. 300메가바이트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음성 문자로 갈 거예요. 우리 청취자들께 저도 갈 건데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근데 데이터 300메가바이트는 안 돼요. 저도 그러면 분명히 추가 요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2만 예. 원짜리는 못 쓴다. 예,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그것도 웃긴 게 2만 원대 요금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32,900원 요금제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참겠습니다. 네. 예. 잠깐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종천 이사님께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게 2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저희가 일반 제약 구매하실 때 보면은 뭐 가격이 얼마다, 네. 뭐 3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3만 원에는 저희가 이제 VAT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죠. 유독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게 통신비. 이제 통신 요금에서는 그 가격과 VAT 별도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9,900원이지만 실 소비자 부담금은 32,900원이 됩니다.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만 원짜리도 아닌데 자꾸 월 2만 원, 2만 원 이러니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나 갈아타야 되니? 이제 이러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 입장을 보면 이미 기존에 33,000원이 안 나오신 분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괜히 그걸로 갈아탔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처장님은 예. 통신비 한 달에 얼마나? 저는 나오세요? 20만 원 넘게 나오죠. 음성이랑 문자를 아. 엄청나게 하니까요. 그러면은 음성이 무료로 되면 이득은 보시겠네요. 저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 정부 추산으로 한 300만 정도 예, 포함이 되시는 이득이 거군요. 되는데 예. 저는 안타까운 건 지금 가입자는 5,8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 대당 뭐 두 분 갖고 두 대 가지고 계신가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300만이 이득을 본다는 건 나머지 그럼 5,500만은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데이터 사용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맞는 변화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로요. 네네. 안 차장님 말씀대로 네. 지금 뭐 보이스 시장에서 지금 데이터 시장으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 대비해서 뭐 14년만 해도 14년 대비해서도 거의 100 이상 지금 데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소비 패턴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별로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바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직업이 바뀔 때도 있고. 네. 근데 그 지금 이 요금제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말씀하셨지만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그게 낙전 수익이죠. 아. 예, 기존에 우리가 300분 요금제다 그러면 한 150분 써도 150분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적으로요. 예. 근데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뭐 단계 쓰기라든가 아니면 2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음성과 문자는 또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예.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통신 3사가 내놓은 게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뭐 네. 데이터 선택 요금제, 밴드 데이터 요금제 뭐 이런 네, 식인데 네, 네. 그게 거의 비슷한 구조인가요? 현재 그 시작 단계에서는 거의 뭐 일부에서는 이건 담합 요금제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출발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그 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 그 다음 단계는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네. 그런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 안처장님께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질문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아나운서님 말씀 그거였는데, 네, 참겠습니다. 아, 저 아나운서는 아니고 기자고요. 기자님. 예. 네. 그 약정 요금이 예.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정 할인이라는 게 이제 1년이나 2년 하면 예. 1년 하면 묶여 있잖아요. 10% 안팎, 예. 2년이면 20% 안팎 할인돼서 좋기도 하지만은 이제 노예 계약이다. 그럼요. 그래서 그동안 초고액의 요금제에 장기 약정 두 가지 노예 계약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위약금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정 할인이 없어져서 좋긴 한데 네. 약정 할인이 없어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요금제도 보면 2,000원 정도 싸진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이제 저희는 2,000원이라고 싸졌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예. 뭐 5만 원대, 6만 원대 그 데이터를 비슷하게 사용했던 요금제에서 보면 약정 할인 20%를 아예 이제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께서 네. 지금 요금제에서는 여러분 기간 약정이 아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안 싸졌네 느낌이 바로 오고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지금 경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연동되고 예. SNS 이렇게 다들 동영상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도 자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은 더 요금 더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로 가다 보면 그렇죠.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면 예.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요금제로 바뀔 때 기업의 수익은
많이 느나요? 안 처장님? 예, 지금 사실은 그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분석이 나오는데 통신 3사가 모두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것으로 속으로 웃고 있다. 일부 모험을 건 측면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낙전 수입이라든지 예, 예. 음성 문자 수입을 포기한 면이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다 데이터로 간다. 알겠습니다. 동영상의 시대다, SNS 시대다. 이것저것 다 핸드폰으로 연동된다. 그러면 오히려 데이터 상이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고 있다. 예,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난다. 네. 쉽게 말해서. 이종천 이사님은요? 그 소비자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마 300메가보다는 더 쓰실 거는 확연한데 네. 그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당겨쓰기의 예. 방법도 있고 예. 이월하는 방법도 뭐 사용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비자 패턴을 그 나름대로 계산하고 당연히 기업은 요금제를 움직였겠죠. 만들었을 거고 예. 그리고 초기에는 알프가 아마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복구가 된다는 부분은 알프라는 게 그 한 평균, 사용자당 예, 예. 평균 수익을 말씀하시는 평균 거예요. 사용 요금이죠. 사용요금. 예. 지금 통계상 뭐 한 달에 3만 뭐 원대 얼마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소비자들은 설문조사에 보면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르프가 낮춰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신 3사들이 아르프가 크게 나오면 요금이나 압박받을까 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낮춥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네. 데이터 그래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6만 6천 원, 6만 7천 원대 요금이다. 지금 약정 할인도 안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 끊어가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 6만 6천, 6만 7천 원은.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 광고를 조금 더 듣고요. 인하하자 이런 겁니다. 예. 인하를 하자는 말씀 또 예. 4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지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광고 듣고요. 4부에서 금요기획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지금 관심이 커져 있고 통신비가 과연 인하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천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 상임이사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좀 뜨겁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통신사도 결코 손해보는 구조는 아닌데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통법이 또 떠오르거든요. 이종천 이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10월에 단통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됐는데 뭐 정부에서는 효과 있었다, 뭐 많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도 통신비 한 8.4% 정도가 이제 낮아졌다 이런 네. 그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명확하게 그 통신비에 관련된 그 기준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요금제에 관련된 것만 떼어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소지가 있지만 그 단말기의 가격은 그렇죠. 뭐 저희가 단통법 이전이나 이후에 명확하게 그 소비자가 실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툴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 그래서 이 제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셨을 때 할부로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할부 원금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일단 법에서 단통법 이전에 27만 원 가이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그 할부 원금이 들어가면 제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통법 이내에서는 그 지원금이 이제 30에서 33만 원으로 그 상향이 됐지만 그래도 33만 원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요금제 중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그 뭐 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제도화됐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말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단통법 내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 수는 없고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경감 효과나 또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까지 합해지면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단말기 얘기를 하자. 안진걸 처장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낀 통신비 부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통신요금의 고통, 통신 3세 독과점과 다 막 폭리를 지적해 온 거고, 하나는 단말기가 너무 비싸다. 왜 외국은 싼데 이렇게 비싸냐.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제조사가 내는 도대체 지원금 얼마냐. 분리공시 이게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궁금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큰 고통을 느껴서 집집마다 한 15만 원, 16만 원의 평균 통신비. 그리고 뭐 OECD 국가에서 가장 통신비 비중이 높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뭐 이번에도 뭐 1조가 넘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1조 600억 원. 근데 좀 너무 과장됐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너무 과장됐고 오히려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면 요금이 늘어나게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분석의 경고 걱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요금제를 보면 교묘하게 최저 요금제는 300메가밖에 안 되고 또 우리 평균적으로 2메가 중반을 2기가바이트 중반을 많이 쓰는데 2기가, 3기가 쪽은 요금제가 없습니다. 3기가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5기가, 6기 그다음에 또 10기가 이렇게 그래서 비싼 요금제로 유도해 놓은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통신 3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폭을 좁혀놓은 거죠. 조금 쓰는 사람들에 대한 요금제는 분리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럼 다음 걸 쓰시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2기가 거군요. 때 중반 쓰는데 정부 조사로도 우리 평균이 데이터. 근데 2기가 때나 3기가 때는 요금제 거의 없고 다 이제 5기가, 6기가 그다음에 10기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부 기사들에서 꼼수 계산이라는 얘기를 이렇게도 하는 나와 건가요?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인하하지 않고 지원금만 엄격히 규제하게 되면 국민들 가게에서는
단말기 구입 비용이 통신비로 잡히기 때문에 네. 할부로 나달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예. 오히려 통신비가 늘어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그렇죠. 총액으로 예. 보니까요. 예. 평균 15, 16만 원이었지만 4인 가구 중에 뭐 40만 원 넘는다는 거 주변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알겠습니다. 계속 정부 당국이 예. 정말 국민들의 이 통신비에 대한 아우성 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종춘 이사님, 그 단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는 게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잠깐 보충해서 예. 그 안 차장님 얘기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현행 운영되고 있는 우리 그 음성 요금제는 사실 수백 가지 됩니다. 네. 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데이터 요금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보면 일단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정말 재밌는 요금제들은 네. 뭐 이따 얘기할 뭐 안뜰폰 사업자에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통신사에서도 아마 더 세밀하게 세그멘트한 요금제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예. 예. 그리고 음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뭐 안신영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음성 통화 위주의 한 300만 네. 그리고 무약정으로 그 할인도 안 받고서 그 쓰고 계신 분들이 한 230만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고 네. 효과는 사실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책 중에 하나다. 네. 예. 전 이 점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투도요금, 그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통신비는 항상 내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를 얘기를 했거든요. 안 차장님 의견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이런 예. 주요 공공요금들을 네. 보면 원가 이하로 네. 우리 국민 경제가 너무 힘들었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분석에 하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싸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통신요금은 재벌 대기업이 민영화됐잖아요. 3사가 다 원래 정부가 하거나 공기업이었다가 네. 그렇게 하면서 딱 통신 3사가 민간 대기업의 유인의 논리로 처음부터 아주 비싸게 받았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네. 이유로 기본 요금이라든지 가입비도 다 비싸게 받았고 지금도 기본 요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요금이 11,000원씩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폐지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11,000원. 그래서 네.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받았고 예. 박리담회가 가능한 구조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소수 가입자 가지고 막 가입비도 100만 원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800만 가까운 가입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모두가. 그러면 예, 거의 박리담회가 모두가 완벽하게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모두 회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자유시장주의에서도 다 요금이 자연스럽게 인하가 돼야 되는데 경쟁을 안 하고 정부가 오히려 독과점선을 방치하면서 알겠습니다. 요금이 별로 인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더 인하해라라는 이제 목소리가 네. 빗발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사님, 그러면은 지금 안 처장님은 초기 투자 비용도 모두 해소됐고, 그래서 기본 요금도 폐지를 이 기회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기본 요금 폐지에 관련된 부분은 전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기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예.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폐재라 예. 그리고 낮춰라 나갈 이러는 수는 부분, 없다. 네, 이런 예. 부분보다는 네.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이런 근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사님 말씀으로 하셨는데 담합 요금제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자유시장 경쟁이 아니에요. 그 지금 요금제가 예. 이제 담합 요금제의 모양새를 갖춰서 그런 네.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와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먼저 특정 요금을 먼저 냈다. 네. 뭐 만들었다. 예. 이러면 그 요금제보다 현저히 낮은 형태의 요금제로 갈 수 있을 때 승인해 준다든가 지금 뭐 승인을 아예 저희가 이제 법에서 없애는 걸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맡겨놓고 기다렸죠. 많은 국민들이. 네. 통신 3사니까 그래도 내놓으라는 재벌 대기업이 서로 경쟁 좀 하는데 이번 데이터 요금제도 보시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나오는 시기도 비슷하고.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상 담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전에도 내내 그랬습니다. 문자 20원.
그다음에 음성 10초당 18원 받다가 예. 1초당 1.8원으로 변경된 것도 똑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요금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시장 경쟁은 없고 그다음에 원래 시장의 원칙이라는 건 사용량만큼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기본 요금은 우리는 받기만 하고 하나도 안 써도 11,000원씩 내고 지금 데이터 요금제에도 설계를 하실 때 다 기본 요금 11,00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부당한 요금이란 거죠. 과도할 안 뿐만 아니라 써도 내는 예, 거. 11,000원이라는 건 계속 받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정에서 이동통신비를 더 절감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협의를 한다고 하고 추가 요금 할인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당정에서는 속된 말로 얘기해서 펌프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안 처장님? 네, 지금 국민들 입장 아까 말씀드린 4인 가구 네. 평균은 지금 1인 가구도 많으니까 다 평균으로 하면 15, 16만 원 정도 가계 평균이 네. 실제 4인 가구 중에 40만 원 넘는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예. 주변에도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찌끔찌끔 요금을 인하하거나 예. 아니면 무슨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자꾸 그래요. 요금 인하는 안 하면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런 식이니까 간접적으로요? 예, 말장난도 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합니다. 이번 예. 데이터 요금제에서도 체감을 못 하세요. 오히려 요금이 나중에 요금 나오면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때 요금이 두세 배 네. 뛴 것처럼 예. 국민들마다 더 뛰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장 계속 내놓는 거죠. 국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네. 근데 계속 핵심을 안 건드립니다. 이런 독과점 예. 구도를 깬다거나 기본 요금을 예. 폐지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변죽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3사가 예. 계속 재벌 대기업이라서 정부가 비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이죠. 네, 이종천 이사님께도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그 추가로 더 하겠다. 지금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는 거고 단말기 가격도 얘기를 해서 내리겠고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 전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일단 법 내에서 그 출고가를 강제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내릴 거냐. 이 법이 시작했을 때 이 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원금을 25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패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그 6월 임시국회에서는 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한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예. 논의돼야 된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단말기에 대한 혜택은 예.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같은 어떤 그런 제도들로 예. 유도를 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거나 네. 아니면 출고가가 확 떨어지거나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둘 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출고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신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또는 중공공 서비스 효과였지만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공공 서비스라 공공 제품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법에 강행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예. 이른바 단통법 때 분리공시제 예. 지금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원금 20만 원 받았다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제조사가 낸 겁니다. 예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얼마를 정확히 내는지 판매점 대리점에도 안 알려줘요. 그걸 안 밝히겠다고 예. 주장을 하다 결국 이 분리공시 안 그러니까 됐죠. 분리공시가 다 통과됐다. 막판에 규제기획위원회하고 삼성전자가 반대했으면 안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만약에 분리공시를 해줘도 국민들이 당장 아니 처음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제조사들은 비싸게 한 다음에 지원금을 주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출고가 떨어진 효과가 예. 발생하게 된다. 네. 통신 3사도 그건 찬성해요. 계속 비싼 통신비의 주범이 자기들로 꼽히는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통신비는 두 가지로 구성됐으니까 단말기 가격, 통신요금하고 그래서 외국처럼 좀 더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네. 지원금은 상향되고 예. 출고가는 인하될 수 있는 조치가 후속돼야 된다. 이렇게. 그 밖에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요금 인가제를 폐지를 한다든지 또 제4 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면 어떠냐는데 이건 뭐 이래봤자 담합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사님. 제사 이동통신은 일단 서비스 방식 자체에 차별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떻게 오늘 현재 다르죠? 예 거기는 뭐 MVOIP 모바일 인터넷 전화 예, 뭐 예. 이렇게 보면 그런 되겠죠. 형태의 서비스로 이루어질 거고 예. 그다음에 다양한 알뜰폰 서비스들이 지금 각 통신사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MNO 사업자
그 세 곳의 요금제만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담합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이 좀 더 소비자 패턴으로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사이동 통신의 필요성도 사실 있고요. 있고, 그리고 예. 알뜰폰 사업자들의 다양한 그 진입 이런 네.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알뜰폰 활성화 계획도 오늘 또 발표를 했고요. 예. 오늘인가 어젠가 발표를 네. 했고 그런데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기존의 통신사들의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입을 장려를 하고 그래도 이게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뜰폰 키워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한 조치가 예. 재벌 대기업 통신 3사를 알뜰폰에 진출시킨 거거든요. 거의 지금 다 진출했잖아요. 3사가 다 진입해 있습니다. 네. 자회사로. 그러니까 결국은 알뜰폰들이 또 울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어저께 알뜰폰 이렇게 알뜰폰이 이제 기존의 통신 네. 3사의 망을 도매해서 우리한테 소매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저렴하잖아요. 시설 투자 안 했기 때문에 도매 대금을 대게 되는데 10% 정도 인하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안내를 해서 이건 의미 있는 조치다. 네. 그래서 알뜰폰 지금 500만 가입자인데 600만, 700만 가다 보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네. 알뜰폰에 파고가 생기면 통신 3사랑 알뜰폰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뜰폰에서 통신 3사가 나가는 게 맞다. 거기는 MNO 흔히 말하는 네. 우리는 MVNO 알뜰폰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망 도매가를 조금만 더 인하해주면 소매가는 더 인하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본요금 폐지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하고 알뜰폰 활성화되면 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 비나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네. 당정이 맨 빈수레만 올리지 말고 이것들을 알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이제 예.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예. 건강한 통신 시장을 위한 어떤 그런 그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종천 이사님도 그 건강한 통신 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뭐 세 가지 지금 차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계통신비 지수 지수요. 예. 예. 그 명확한 그 국내에 적합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겠다. 아, 네.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도 생기고 예. 또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예.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뭐 그 지수는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겠죠. 예. 그리고 통신시장에는 예. 그 이해관계자들이 통신사, 제조사, 예. 그리고 저희 유통인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네. 그리고 컨텐츠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 시대가 돼서 네. 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산업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이해 관계자들이 상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상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전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 오늘 현재 그 유통점, 대리점 판매점과 그리고 제조사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법안 이후에. 네.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의 가동의 필요성을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득보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네, 네.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 생태계를 좀 다시 만들어 가자라는 제안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비 지수도 통신 3사가 만들어요. 그러면 국민들 못 받아들이잖아요. 예, 지금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자르겠습니다. 지금 딱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저희 금요기획은 정의를 내리고 끝나는데요. 이동통신비는 무엇이다? 간략하게 정의를 화끈하게 내려주시면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차장님. 예, 준비했습니다. 이동통신비는 예, 가계의 큰 고통이다.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 예, 라는 반드시 거군요. 대폭이 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천 이사님, 이동통신비는 무엇이다? 이동통신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만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가계통신비 예. 절감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거다.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게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 또 너무 높았던 요금이라면은 그렇게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획은 이종천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으로 가네 LG 휘센 듀얼 에어컨. 멍이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데이터 요금제였고요. 정답자는 3646님 외 10분입니다.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뜨겁게 진행된 통신비 인하 금요기획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